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평구 DMC 파인시티 자이 아파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평구는 왼쪽,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종로구, 아래쪽으로는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와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평구에서 은평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서 연은방과 상평방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가운데 글자를 따서 은평이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분구되었거든요. 은평구는 원래 서대문구에서 분구되었고, 도심권에서 이제 경기도 일산으로 갈 때 지나쳐가는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인구 대비 적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은평구에서 이제 연신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신내라는 동네는 원래 은평구의 중심, 이제 상권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이마트 은평점은 전국 이마트 지점 중 엄청 높은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은평구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6호선이 이제 은평구 일대를 돌아서 나가는데 이게 일방 방향으로만 지나간다는 점. 보통 지하철이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은평구를 이제 지나갈 때 6호선이 그냥 일방의 방향으로만 해서 지나간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은평구 수색동 보시겠습니다. 수색동은 은평구에서도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과 위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오른쪽으로는 이제 증산동, 증산 뉴타운,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마포구 상암동과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은평구는 사실 지역적으로 한강 하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수색동은 예전부터 물하고 깊은 인연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무르치라는 우리말에서 음이 변하고 이를 한자로 표시하는 것이 수색리라고 표기돼가지고 동명칭이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쪽에 이제 연탄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목욕탕이 또 성업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랬던 곳이 이제 2022년 10월부터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DMC 파인시티 자이 아파트고요. 왼쪽 그리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색 뉴타운 아파트들, 여기는 제외고요. 수색 뉴타운 아파트들이 이렇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수색 에코폴에 이편한 세상 수색 에코폴인데 여기 뉴타운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일부 잘리긴 했지만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있고요. 그 앞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수색 변전소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지하와 지중화 이제 땅에 묻는 그런 공사를 통해서 여기 위에 이제 수색 8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색 8구역까지 재개발 지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인시티 자이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수일시장이라고 해요. 수일시장 인근인데 여기 이제 수색 뭐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12구역 해가지고 2구역이 이제 2구역도 이제 개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철길 건너편 쪽이 이제 상암동, 여기 이제 상암 미디어시티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수색역
앞에 수색 치안센터 옆에 지하보도가 있어요.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명 토끼굴이라고 해가지고 지하보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건너편하고 지하보도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토끼굴이 1980년대에 지어진 곳인데 2020년도에 이제 비가 한참 많이 내렸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침수돼가지고 통제된 적도 있다. 근데 여기가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있냐면 하루에 한 2천여 명 정도 인원이 이 좁은 그 토끼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만큼 여기 은평구 수색 증산에서 여기 이제 상암 DMC 미디어시티 단지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 직주 근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파인시티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수색초등학교를 이렇게 품고 있죠. 옆에서 품고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아트포레자 이 아파트, 그리고 왼쪽으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그 위에 아이파크 포레 아파트가 있고요. 저기 위쪽에 이제 증산 5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6호선 증산역이 보이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 DMC 센트럴 자이 아파트, DMC역과 가장 직주 근접 아파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그리고 DMC 역도 보이고 DMC SK뷰, 그리고 여기 공터로 보이는 이제 수색 변전소까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수색 건너편 쪽에 이제 상암 월드컵 파크 단지들하고 여기 미디어시티 단지들, 그리고 여기 먹거리촌이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지 정문, 정문, 그리고 이제 공동용 건물의 모습이고요. 단지 놀이터, 분리수거장, 단지 내부의 모습, 그 수경 공간의 모습,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단지 위쪽 이제 수색초로 올라가는 그쪽 도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색초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건너편에 이제 아이파크 포레 아파트 문주가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단지는 이제 단지 오른쪽 편, 여기 113동이 보이죠? 113동 옆 도로변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수색 변전소가 좀 더 내려가면 수색 변전소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수색 8구역 재개발 구역까지 있다는 모습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아래쪽, 아까 수색동 주민센터 인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지 상가, 여러 가지 이제 단지 상가들이 이렇게 일부 있는 모습이고요. 노후주택, 네, 노후런 상가들도 좀 일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단지 아래쪽에 또 이제 이번에는 수일시장 쪽의 모습이죠. 수일시장 쪽에 이제 시장통 골목 쪽의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노후된 뭐 거의 철거 직전의 주택 단지들도 좀 있어요. 그런 단지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수색 2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시장 정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각 보시겠습니다. 밀집 상권 같은 경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죠. 아까 시장 상권이라고 했던 단지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수일시장 인근 수일시장 인근은 상권이 상당히 노후돼 있죠. 노후돼 있는 반면 여기 이제 오른쪽은 이제 단지 내 상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이 이제 수일시장이고 단차가 좀 있어요. 단차가 있어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수일시장 인근 상권이 있고, 이제 단지를 끼고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상권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집학원가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여기 이제 증산동 쪽에 몇 개 안 되는 학원가가 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걸어 다니기는 좀 불편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산동 쪽에 이렇게 돼 있긴 해요. 이렇게 돼 있지만 걸어 다니기는 좀 불편하다. 이런 점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파인시티자이는 이제 수색역의 이제 역세권 아파트거든요. 수색역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아랫동 쪽이 좀 더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보니까 뭐 어느 동을 가든지 뭐 초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1평. 여기는 이제 31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A타입, B타입, C타입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A타입 3베이 반상형 구조, B타입은 이제 복도형 구조죠. 복도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C타입은 이제 방 한 개와 바로 현관문이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침실 두 개가 이제 건너편 쪽에 있다, 이런 구조도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 안방의 모습,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 깔끔한 신축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깔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도 쭉 살펴보시고요. 2023년식이고요. 굉장히 신축 아파트고, 보시면 특이한 점은 없는데 약한 경사가 있어요. 거의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약한 경사가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군지는 아래쪽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색초, 증산중, 상암고가 있고요. 조품화 역세권. 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인근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여기 특히 중학교가 없거든요.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다. 보시면 중학교는 이제 증산동 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런 설립이 지연된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아까 보셨지만 1.26대였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인근에 이제 워낙에나 이제 출퇴근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좀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게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의 특징, 거래지수, 수색동 특징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 은평구 수색동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색 8구역이 있고요. 수색 14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8구역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색 변전소 있죠? 변전소의 뒤쪽 편이고, 이 파인시티 자이로의 대각선에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수색 변전소가 이제 지하화 사업을 끝내면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쪽이 이제 재개발이 점진적으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목표가 2027년 준공으로 잡았는데, 이 지하화의 일정이 아직 하나도 좀 된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가봤는데.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좀 준공 시기가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거의 다 이미 이주를 해 있는 상태예요. 갔더니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여기 14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이제 뉴타운 구역에 들어갔었다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 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여기가 선정되면서 사업이 재개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 옆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가격 분석도 참고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2023년에 그 준공됐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죠. 2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거래량도 그러다 보니까 없다가 이제 2023년 입주장일 때 좀 거래가 있었어요. 입주장일 때 거래가 있었고, 2024년도에 좀 거래가 딱 한 건 형성이 된 모습, 6월까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도 23년도에 전세 맞춤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전세가 잡혔죠. 2023년도에 많이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1평형 최근 거래가 보시면 6월, 7월 이후로 지금 한 건씩 있었죠. 한 건씩이 있어서 여기 거의 전매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1억 8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찍혔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호가가 지금 13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13억까지 올라와 있고 최저 호가도 12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매물도 이제 5개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전고점은 사실 7월에 전고점을 이미 찍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까지는 지금 1시간 14분 걸리죠? 대중교통. 그래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긴 있네요. 1시간 14분 걸리고 자차 한 42분. 그리고 시청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37분, 23분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구디역, 과디역도 괜찮죠? 물론 대중교통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52분, 28분, 44분, 27분 소요되는 모습. 자차는 확실히 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여의도 48분, 22분, 39분, 19분 마곡. 여의도 마곡도 출퇴근하기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DMC역은 바로 근처니까요. 이건 걸어 다녀도 되는 거리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1시간 22분이나 걸리고요.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교하고 강남권이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출퇴근할 만한 그런 거리에 있다. 시간이 걸린다. 소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와 인근 KTX, 고향의 이제 행신역 23분, 15분 정도 소요된다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일단 연식을 보시면 다 신축 아파트죠. 다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어 가지고 다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DMC역과의 접근성이 평당가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센트럴자이가 평당가가 원래 가장 높아야 맞는데 지금 거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SK뷰가 더 로얄동 쪽이 된 것 같아요. 거래가 돼서 이쪽이 더 평당가가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DMC 센트럴 자이가 평당가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롯데캐슬 더 퍼스트, 여기도 지금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아무래도 더 거래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쭉 가거든요. 파인시티, 그 다음에 아트포레, 롯데캐슬, 아이파크포레, 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롯데캐슬이 좀 거래가 잘 된 것 같고 잘 된 건이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인시티, 아트포레, 아이파크포레 그리고 롯데캐슬 퍼스트, 이 순서로 롯데캐슬, 아이파크포레, 이 순서로 평당가가 높게 평당가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아파트에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황금성,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성, 내가 과연 투자한 원금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리스크, 대출이 얼마만큼 가능하고 대출 이자를 내가 납입할 수 있는가, 전세 끼고 매매했을 때 향후 역전세에 대해서 내가 대비할 만한 그런 충분한 준비를 했는가, 이 세 가지 반드시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DMC 파인시티자이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89점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은평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구들 중에서도 중하급지, 아직까지는 중하급지에 속하는 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형성되어 있고 신축 아파트잖아요. 신축 대단지 아파트고 일자리가 가깝죠. 일자리가 가깝고 또 역세권 아파트에다가 초품 아파트인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점수를 좀 좋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시자이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